깊게 숨 쉬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병실에 낮게 울렸다. 세연은 눈을 감고 가슴을 부풀렸다. 하지만 그 순간 차가운 스코프가 아니라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가슴 위로 스쳤다. 예상치 못한 그 접촉에 세연의 몸이 움찔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의사, 지은은 재빨리 손을 떼며 사과했다. 죄송해요, 환자분. 확인만 할게요. 그러나 세연의 마음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 손길은 단순한 진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억눌린 감정을 깨우는 불꽃이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그곳에서 세연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세연은 2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홍대 근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삶.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평범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느껴온 끌림, 여자에 대한 그 미묘한 감정.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금기였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정을 꿈꾸셨고 친구들은 이성애를 당연시했다. 세연은 그 감정을 숨기며 살았다.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건 우연이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은을 만난 건 운명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32살의 흉부외과 전문의였다. 병원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릴 만큼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했다. 그녀의 삶은 의학에 받쳐져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폐암으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후 연애나 사생활은 뒷전이었다. 하지만 지은도 세연처럼 숨겨진 비밀을 안고 있었다.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의 짧은 로맨스가 그녀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그 관계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병원에서만 살아 숨 쉬었다. 첫 진료 후, 세연은 지은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부드럽지만 강한 그 시선. 재진을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증상이 호전됐네요.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대화가 이어졌다. 세연은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기대에 맞추려다 보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의사라는 직업이 때론 외로워요. 그날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의 거리는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세연은 지은과 함께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한강 가보셨어요? 저녁에 산책하기 좋아요. 지은의 제안에 세연은 동의했다. 그날 저녁,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그들은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한국의 가을은 아름다웠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길, 멀리 보이는 엔서울타워의 불빛. 세연은 지은의 손을 스치듯 잡았다. 순간, 둘 다 멈췄다. 이게 뭐죠?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대답 대신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세연은 자신의 감정이 진짜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사랑은 쉽지 않았다. 세연의 가족은 그녀를 압박했다. 어머니는 매일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세연아, 나이 차면 힘들어. 좋은 사람 소개해줄게. 세연은 속으로 울었다. 지은과의 만남은 비밀로 유지되었다. 병원 밖에서 몰래 데이트를 했다. 홍대 거리에서 스트리트 푸드를 먹으며 웃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세연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했다. 이 차는 한의학에서 유래했어. 마음을 안정시켜 세연은 지은의 지식에 매료되었다. 첫 키스는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지은의 아파트 근처 우산 아래에서. 너 좋아해. 지은의 고백에 세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 감정은 깊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의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선생님, 요즘 이상해. 여자랑 자주 봐의 세연의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세연아, 그 의사 언니랑 뭐야?
이상한 소문 들리던데 세연은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다.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간 세연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세연아, 내가 결혼해서 안정되면 좋겠어. 아버지의 말에 세연은 울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어떻게 해? 지은은 위로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러나 그 통화는 세연의 여동생에게 들켰다. 동생은 충격받아 부모에게 알렸다. 언니가 여자 좋아하나 봐. 가족 회의가 열렸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한국에서 그런 건 안 돼. 세연은 집을 나왔다. 서울로 돌아온 세연은 지은을 찾았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지은은 세연을 안아주었다. 나도 가족 잃었어. 하지만 너 있잖아.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지은의 과거, 여자친구와의 이별 이야기. 그 애는 사회 압박에 못 이겨 결혼했어? 나 혼자 남았지. 세연은 지은의 강함에 감동했다. 사랑은 깊어졌지만 위기는 다가왔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왔다. 지은의 병원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한 환자가 지은의 성적 지향을 의심하며 고발했다. 의사가 환자를 유혹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병원장은 지은을 불렀다. 선생님, 이게 사실인가요?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세연과의 관계가 노출될까 두려웠다. 나, 그만둘까 봐. 지은의 말에 세연은 울었다. 안 돼, 얘 내 꿈이잖아. 서울의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그들은 몰래 만났다. 명동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으며 세연은 선물을 샀다. 이 목도리, 내게 어울려.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지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결혼할 나이야. 소개팅 해보자. 어머니의 압박에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 나 행복해. 하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요즘 이상해. 여자랑만 다니는 것 같아. 세연의 삶도 흔들렸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지만 소문 때문에 상사가 주저했다. 세연 씨, 개인 생활이 안정돼야 해. 세연은 분노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 LGBT에 대한 차별. 그녀는 지은과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이태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여기서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지은의 말에 세연은 용기를 얻었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아픔과 희망.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세연의 옛 친구, 혜진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세연의 첫사랑이었던 혜진. 그녀는 세연을 찾아왔다. 세연아, 나 돌아왔어. 그때 우리 왜 헤어졌지? 혜진은 해외에서 돌아온 후 세연을 다시 유혹했다. 지은. 그 의사. 나만큼 너 사랑할 수 있을까? 세연은 동요했다. 혜진과의 추억, 젊은 날의 열정. 지은은 이를 알지 못했다. 혜진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커피숍에서 세연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혜진의 말에 세연은 고민했다. 지은과의 관계는 안정적이었지만 혜진은 열정적이었다. 결국 세연은 실수했다. 혜진과 키스를 나눴다.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게 아니야. 세연은 후회했다. 하지만 혜진은 만족했다. 지은에게 말할게. 배신의 순간이 왔다. 혜진은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세연은 나랑 잤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병원에서 쓰러질 뻔했다. 세연을 불렀다. 이게 사실이야. 세연은 울며 고백했다. 미안해. 실수였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실수. 나 믿었는데. 지은은 세연을 밀어냈다. 나가.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지은은 혼자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파?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는 침묵했다. 지은아, 그게 내 행복이면 예상치 못한 지지.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가족의 이해가 시작되었다. 세연은 후회로 가득 찼다. 혜진을 차단하고 지은을 찾았다. 하지만 지은은 피했다. 병원에서 휴가를 냈다. 세연은 지은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제발 용서해. 문밖에서 외쳤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 프라이버시가 없는 삶. 지은은 문을 열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지며 세연은 자신을 돌아봤다. 왜 배신했나? 두려움 때문이었다. 사회의 압박, 자신의 불확실성. 그녀는 LGBT 상담소를 찾았다.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해. 상담사의 말에 세연은 깨달았다. 사랑은 신뢰다. 그녀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내 손길이 처음 닿았을 때 내 삶이 변했어.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지은은 편지를 읽고 고민했다. 병원으로 복귀한 그녀는 동료들의 시선을 이겨냈다. 나대로 살게. 그녀의 결의. 어머니의 지지로 강해졌다. 세연과의 만남을 허락했다. 카페에서. 왜 그랬어? 지은의 질문에 세연은 솔직히 답했다.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아니야. 지은은 손을 내밀었다. 우리 천천히 가자.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 그들은 다시 한강을 걸었다. 이번엔 영원히. 세연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강했다. 봄의 벚꽃 아래 세연과 지은의 관계는 재건되었다. 용서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은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다. 혜진 일, 잊기 힘들어. 세연은 매일 노력했다. 아침에 커피를 가져다주고 저녁에 산책을 제안했다. 변알게. 그들의 데이트는 더 깊어졌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한국의 아름다움처럼 우리도 아름다워. 지은의 말에 세연은 행복했다. 하지만 외부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병원에서 LGBT 차별 반대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참여했다. 의료인으로서 모두를 존중해야 해.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보수적인 선배들은 비판했다. 지은 선생, 이미지 관리해.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연도 회사에서 용기를 냈다. 나 퀴어예요. 상사에게 커밍아웃했다. 상사는 놀랐지만 개인생활 존중할게. 한국 사회의 작은 변화. 가족과의 화해도 시작되었다. 세연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세연아, 내 행복이 중요해. 눈물의 대화. 아버지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의 어머니는 더 적극적이었다. 둘 다 와서 밥 먹자. 저녁 식사에서 전통 한국 음식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나누며 웃었다. 지은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충돌이 왔다. 혜진이 다시 나타났다. 세연, 나 포기 못해. 그녀는 세연의 회사로 찾아왔다. 소란을 피웠다. 너 나 때문에 지은 버린 거잖아. 동료들이 들었다. 세연은 당황했다. 혜진, 그만해. 혜진은 울며 말했다. 너 때문에 한국 돌아왔어. 그녀의 집착은 위험했다. 지은에게도 연락했다. 세연은 내 거야. 고조되는 긴장. 세연은 지은과 상의했다. 혜진을 어떻게 해? 지은은 차분히 말했다. 법적으로 대처하자.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 혐의. 한국의 법은 엄격했다. 혜진은 경고를 받았다. 다시 접근하면 안 돼. 혜진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사건은 그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 여름이 왔다. 더운 서울에서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와 산,
한국의 자연. 여기서 우리만의 추억 만들자. 지은의 제안.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너 없인 못 살아. 이세연의 고백. 밤하늘 아래 별을 보며 키스했다. 로맨스는 깊어졌다. 제주의 전통 마을에서 도라르방을 보며 웃었다. 우리처럼 강하게 서 있자. 돌아온 후 지은의 커리어에 기회가 왔다. 해외 연수. 미국으로 6개월 갈까 해 세연은 불안했다. 나 혼자, 지은은 안심시켰다. 전화할게. 우리 사랑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별은 아팠다. 공항에서 포옹했다. 기다리게. 세연의 눈물. 지은이 떠난 후 세연은 외로웠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 LGBT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 많아. 격려받았다. 하지만 지은과의 장거리 관계는 힘들었다. 시차 때문에 통화가 어려웠다. 지은아, 보고 싶어. 지은도 마찬가지. 나도. 곧 돌아갈게. 가을이 다시 왔다. 지은의 귀국. 공항에서 재회. 변한 거 없어. 세연의 질문에 지은은 키스로 답했다. 더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성숙해졌다. 배신과 용서, 사회의 벽을 넘은? 이제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결혼. 한국에서 가능할까? 세연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법이 변하길 기다리자.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러나 마지막 시련이 왔다. 지은의 건강 문제. 연수 중 과로로 쓰러졌다. 폐에 이상이 있어 세연은 충격받았다. 의사인 내가 왜? 지은은 미소 지었다. 아이러니하지. 수술이 필요했다. 세연은 지은의 곁을 지켰다. 내 손잡을게. 수술실 앞에서.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지은은 회복 중이었다. 병실에서 세연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때 내 손길처럼 이제 내가 지킬게. 지은은 약하게 웃었다. 고마워. 이 사건은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가족들도 모였다. 세연의 부모와 지은의 어머니. 이제 둘이 가족이야. 어머니들의 말에 모두 감동했다.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에 그들은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과 LGBT 커뮤니티 사람들. 우리처럼 사는 게 정상이라고 말하고 싶어. 지은의 연설. 박수가 터졌다. 한국 사회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 차별 금지 운동. 그들은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혜진이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행복해. 세연은 용서했다. 과거는 과거야. 지은과 함께 읽으며 웃었다. 우리 강해졌어. 새해가 밝았다. 그들은 목표를 세웠다. 지은은 병원에서 LGBT 클리닉을 개설했다. 의료로 도와주고 싶어. 세연은 디자인으로 캠페인 포스터를 만들었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삶은 바빴다.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랑을 키웠다. 봄에 또 벚꽃을 보러 갔다. 작년과 달라. 세연의 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행복해. 한강 다리에서 손을 잡았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다. 그 순간이 가장 로맨틱했다. 영원히 함께 약속했다. 여름 제주 여행을 다시 갔다. 이번엔 가족과. 이제 우리 가족 여행이야. 웃음소리가 해변에 울렸다. 지은의 건강은 완벽했다. 내 덕분이야. 세연에게 속삭였다.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았지만 친구들과의 세리머니. 한복을 입고 한국식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 사랑에 맹세했다. 겨울에 새 집으로 이사했다. 우리 집 행복한 일상. 그러나 사회의 도전은 계속. 뉴스에서 LGBT 차별 사건. 우리가 싸워야 해. 지은의 말.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사랑은 지속되었다. 배신과 용서, 성장의 여정. 한국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빛났다. 새 집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세연은 디자인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집에서 일하면 지은이랑 더 함께할 수 있어 지은은 클리닉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환자들이 늘었다. 너희 덕분에 용기 냈어요. 환자의 말에 지은은 뿌듯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 지은의 옛 연인 수진이 나타났다. 미국 연수 때 만난. 지은, 나랑 다시. 수진의 제안. 지은은 거부했다. 나 세연 있어. 하지만 수진은 집요했다. 메시지와 전화. 세연은 질투했다. 그 애 누구야? 지은은 설명했다. 과거야. 걱정 마. 긴장된 분위기. 세연은 불안했다. 또 배신당할까 봐 지은은 안아주었다. 절대 안 돼. 수진은 결국 포기했다. 행복해. 작별 인사. 여름의 해외여행. 일본으로. 한국 밖에서 자유롭게 손잡고 거리를 걸었다. 여기선 아무도 모르잖아. 행복했다. 돌아와서 사회운동에 참여. 프라이드 퍼레이드. 한국에서 처음으로 깃발을 들고 행진. 시선이 따가웠지만 지지자도 많았다. 변화의 시작이야. 가을에 세연의 생일, 지은이 서프라이즈 파티. 사랑의 케이크에 적힌 글씨. 눈물의 밤. 겨울에 눈이 내렸다. 집에서 핫초코 마시며. 우리 이야기 책으로 써볼까? 세연의 아이디어. 좋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 주자. 그들의 사랑은 인생의 일부가 되었다. 아픔을 딛고 선. 책이 출간되었다. 예상치 못한 손길 제목. 베스트셀러. 한국 레즈비언의 이야기. 반응은 뜨거웠다. 지지와 비판. 하지만 그들은 강했다. 우리 삶이 증거야? 봄의 입양을 고려. 아이 키우고 싶어. 한국 법은 어렵지만 희망 가졌다. 여름에 제주 집 샀다. 은퇴 후 여기서 꿈꿨다. 가을에 가족 모임. 이제 모두 받아들였어. 행복. 겨울에 결혼 5주년. 영원히 약속.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사랑, 용기, 변화의 상징. 한국 사회에 희망을 주었다.